옛 현인은 가르쳤습니다. 이 9가지 점은 당신이 극도로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옛 현인의 가르침, 당신은 스스로 매우 총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이 현명하고 반응이 빠른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살수록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작은 계산에는 영리하지만 큰 선택 앞에서는 어리석습니다. 옛 현인은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이고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진정한 현명함은 외적인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옛 현인은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낼 필요도 없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관찰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의 말은 1000마디 변명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오늘 옛 현인의 가르침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교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의 깊은 지혜를 가진 극도로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9가지 징후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깊은 물은 고요하고 현명한 사람은 겸손하듯이 충분히 고요할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평온하고 굳건하며 당당하게 만드는 이 9가지 징후 중 당신이 몇 가지나 갖추고 있는지 함께 성찰해 봅시다. 1. 때에 맞춰 침묵할 줄 아는 것. 시끄러운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할 때, 때에 맞춰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고 소중해집니다. 때로는 말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진리를 열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상처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옛 현인은 말은 재앙의 문이고 침묵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말로 이기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입이 쉽게 움직이고 입이 움직일 때 재앙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 말할 내용을 살피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나서야 다시 생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피상적으로 똑똑한 사람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때에 맞춰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렵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침묵의 힘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때 그들은 듣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로 공격할 때 그들은 침묵을 사용하여 자신의 평온함을 지킵니다. 업무에서 때에 맞는 침묵은 바로 전략입니다. 논쟁이 가득한 회의에서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관찰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서둘러 반응하지 않으며 말할 황금 시간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올바른 한마디가 전체 국면을 해결할 수 있을 때입니다. 노자는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고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정수이며 이해하기 위해 침묵하고 관찰하기 위해 침묵하며 다스리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정에서 침묵은 또한 관용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한마디 말이 우정에 금이 가게 할 뿐입니다. 옛 현인은 한마디의 인내가
9마디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아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때로 많은 말이 필요 없으며 단지 침묵하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퍼져나갑니다. 사랑에서 때에 맞는 침묵은 성숙의 표현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화가 났을 때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다툴수록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침묵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며 두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임을 압니다. 삶에서 때에 맞는 침묵은 또한 굳건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약한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즉시 반응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감정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속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고요함은 움직임의 근본이고 침묵은 말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이 적은 이유는 말이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자 그의 명성은 더욱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시비 앞에서 평온하고 소인은 해명하기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장 공정한 대답임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춰 침묵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은 올바른 때와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소란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시비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본리네입니다. 말하기를 배우는 데는 몇 년이면 족하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의 기술을 배웠을 때 당신은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온함과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지혜로 인해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에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급변하는 삶의 흐름 속에서 때에 맞춰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고요함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은 말할수록 틀리고 어떤 일은 침묵할수록 분명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옛 현인이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현명함의 정점입니다. 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현명함의 가장 분명한 표현 중 하나는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냉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시간과 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징표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피곤함 속에서 사는 반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평온하게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도록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은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점령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승낙하는데 너무 관대한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동의가 여러 번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의 자유와 자존감을 옥죄는 올가미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거절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의 한 형태임을 압니다. 당신이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균형, 건강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에서 거절할 줄 모르는 것은 바로 탈진의 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라고 칭찬받지만 그 칭찬 뒤에는 교묘한 이용이 숨어 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은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추가로 지시할 때 당신은 미움을 살까봐 침묵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래지 않아 당신은 모든 사람의 눈에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며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진정한 인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대신해 짐을 지느라 애쓰는 대신 유익한 일을 할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정에서 단호한 거절은 때때로 존중의 시험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이해해 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찾는 사람은 당신이 요구를 멈출 때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잃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불합리한 굴복이 아니라 이해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면 당신은 무심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계를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욱 잃게 됩니다. 사랑에서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종종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인내하며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파괴입니다. 한 사람만 항상 인내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옛 현인은 감정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며 강에 둑이 있듯이 그래야 두 사람 모두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고 사랑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이 무례함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묘하게 한계를 설정할 뿐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 그리고 진심 어린 이유가 동반된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돕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줄 안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시킵니다. 노자는 멈출 줄 아는 것이 현명함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평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 제때에 멈추는 방법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성숙해질수록 당신은 선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울 사람을 선택하고 맡을 일을 선택하며 자신을 보호할 한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쓴다면 당신은 곧 삶의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번의 거절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10마디의 원망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되게 사랑받는 것보다 정직해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진실되게 살 용기가 있는 사람이며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중은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사랑받기 쉽지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존경받습니다. 옛 현인은 군자는 말을 지키기를 몸을 지키듯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지키는 것은 도덕을 지키는 것이고 거절할 줄 아는 것은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거절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현명하고 강하며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지만 현명한 사람만이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언제 그 말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매우 높은 지혜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 모든 결정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 자신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3. 사람을 알아보고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온갖 모습의 삶 속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은 바로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본래 미지수이며 사람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진심인 것은 아니며 친절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옛 현인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섬세하게 관찰하며 겉모습을 서둘러 믿지 않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경계심이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올바른 곳에 두도록 돕는다는 것을 압니다. 삶은 때때로 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돈을 잃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의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떠날 때는 우리가 가진 평온함까지 휩쓸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할 가치가 있는 영혼들을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환경과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각 개인의 성격, 생각,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명한 사람과 교제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간사한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도 점차 먼지에 물듭니다. 업무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특별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마음속에는 질투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웃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침묵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한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관찰합니다. 장자는 역경 속에서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당신이 이용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도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당신의 경력은 많은 풍파를 덜 겪게 될 것입니다. 우정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분별력의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진심 어린 친구는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가질 줄 알고 당신의 사생활에 끼어들지 않으면서 공유할 줄 압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어려울 때만 당신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현명함은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꽉 붙잡을수록 상처를 주고
일찍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르는 것은 쉽게 아물기 어려운 상처로 이어집니다. 거짓된 사람을 잘못 사랑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잘못 믿으면 자신을 잃습니다. 옛 현인은 진심인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 거짓된 사람은 종종 입이 교묘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 달콤한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속의 현명함은 적게 사랑하거나 많이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른 때에 멈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의심이나 냉정함과 동의어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닫지 않지만 선별적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깝게 지내지만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바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돕는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있을 때 두 사람 모두 존중 속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시간은 매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몇 번 속고 상처받은 후에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맑은 눈과 밝은 마음으로 관찰할 줄 압니다. 그들은 신뢰가 소중한 선물이며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함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옛 현인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돕고 현명함은 누가 우리에게 진심인지 깨닫도록 돕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으며 단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서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을 알아보고 거리를 둘 줄 알 때 당신은 시비와 상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 평온한 마음, 밝은 마음, 그리고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감정을 감출 줄 아는 것.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모든 기쁨과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은 아무리 진실되더라도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감을 얻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 현인은 마음속 생각을 다 말할 수 없고 말로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비밀스러운 부분을 남겨두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경쟁과 감시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감정을 감추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갑옷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분을 모두 꿰뚫어 보게 할 때 당신은 무심코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황한 눈빛, 찌푸린 미간 또는 한 번의 긴 한숨만으로도 예리한 사람은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대로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갖게 만듭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승리입니다. 업무에서 감정 조절은 전문성의 기초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너무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드러내면 나쁜 사람들이 방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슬픔을 드러내면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평온한 표정을 선택하며 이겼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졌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순경과 역경 앞에서 평온합니다. 그 평온함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충격을 통해 단련된 굳건함입니다. 우정에서 감정을 감추는 것 또한 화합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진심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단지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하는 척하지만 당신이 상처받은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합니다. 옛 현이는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을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선택하고 다수에게는 미소와 평온함만을 유지합니다. 사랑에서 감정을 감추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쥐고 흔들도록 심장을 통째로 내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에 너무 의존하는 사랑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사적인 공간을 유지합니다. 장자는 정이 깊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고요한 부분을 남겨두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사랑을 자유롭게 하고 이성이 비출 수 있는 자리를 심장에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을 감춘다는 것이 거짓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드러내야 할지, 그리고 언제 간직해야 할지를 아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현명한 자는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이성을 사용하여 적절한 시기와 표현 방식을 선택합니다. 감정을 감추는 것은 예술이며 섬세한 사람은 침묵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감정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슬플 때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쁠 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간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계속 휩쓸리게 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정은 키워져야 할 대상이지 조종당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감출 줄 아는 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여 기쁨이 자만으로 변하지 않게 하고 슬픔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옛 현인은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하고 숨김으로써 드러남을 제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장 큰 힘이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는 능력에 있음을 압니다. 당신이 칭찬과 비난 앞에서 태어날 수 있고 어둠과 이름 앞에서 평온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기품을 발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현명함, 과시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으며 변화하는 삶의 흐름 속에서 산처럼 굳건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함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5. 끊임없이 배울 줄 아는 것.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표현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정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배움의 바다가 끝이 없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옛 현인은 배움은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항상 움직이고 세상은 항상 변하며 오늘의 지식은 내일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멈춘다면 당신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움이 학교에서의 과제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임을 압니다. 그 여정은 영혼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지혜를 끊임없이 밝히며 사람을 끊임없이 성숙하게 만듭니다. 업무에서 배우려는 정신은 바로 생존과 발전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뛰어날 수 있지만 만약 연말을 멈춘다면 그들은 곧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시간마다 변하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똑똑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업데이트하고 적응하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알면서 배우는 것은 귀한 일이며 모르면서 배우려는 것은 존중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많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피드백을 경청할 줄 알고 개선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직원은 오래된 성과에 자만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더 중용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이 발전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고 호감 가게 만듭니다. 그들은 보수적이지 않고 자신이 모든 옳은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존중할 줄 압니다. 이해심은 그들의 대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방법도 알게 합니다. 반대로 자만심에 차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자아라는 성에 갇혀 고독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울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겸손함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품성을 만듭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배움은 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움은 또한 실수로부터 경험을 얻고 부딪힘을 통해 삶이 가르쳐주는 것을 경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가 귀중한 교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을 단련할 기회로 여깁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하늘이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빨리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전을 피하지 않으며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또한 사람이 영혼의 젊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배울 때 당신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것들과 접촉하며 삶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나이가 아직 젊더라도 이미 늙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항상 눈에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기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또한 심성을 수양하는 한 형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배웁니다.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배우며 더 겸손하고 친절하며 너그러워지기 위해 배웁니다. 배움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사람이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습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한 지점에 멈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지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겸손함이 현명한 사람이 결코 오만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중도에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옛 스승은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오직 부지런함만이 우리를 건너게 하는 배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은 공기와 같아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세상에서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삶의 습관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기 위해 책을 읽고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삶에 대해 더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매일 단 한 걸음만 나아가더라도 그들은 이미 성숙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학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배우는 습관은 당신을 항상 빛나게 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명성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의 완성을 위해 배웁니다. 그들은 배움이 끝없는 긴 여정이지만 또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수록 그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겸손해지며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배우는 사람이 세상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항상 굳건히 서 있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더 큰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만약 계속해서 험담, 무익한 논쟁, 사소한 원한에 신경 쓴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옛 현인은 군자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인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말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은 본래 짧으니 모든 것을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심장은 하나뿐입니다. 만약 분노, 원망, 원한으로 계속 채운다면 평온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버리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압니다. 무의미한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승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말로 이기기 위해 논쟁할 필요도 없으며 오직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집중합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눈 감아줄 만큼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공자는 현명한 사람은 대국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무의미한 일을 버리는 것은 화합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뒤에서 하는 나쁜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험담이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단지 그 말을 한 사람을 드러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응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권리를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침묵하고 더 멀리 걸어갈 때 당신은 평온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노자는 강한 자는 양보할 줄 아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버릴 줄 아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싸움은 참여할수록 지는 것이고 어떤 말은 설명할수록 무의미해집니다. 감정에서 사소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바로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사소한 순간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모든 실수, 모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계속 기억한다면 사랑은 점차 피곤해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잘못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는 갠 정계를 지키기 위해 제때에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 냉정하거나 무감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이 지킬 가치가 있고 무엇이 단지 감정의 쓰레기인지를 구별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옹졸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관대할수록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모욕적인 말, 경멸하는 눈빛, 생각 없는 행동,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상처 입히도록 두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무의미한 일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난 한마디에 분개하지 않습니다. 옹졸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며 그 에너지를 지식, 경력, 건강, 그리고 좋은 관계와 같이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와 원한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빨리, 그리고 더 가볍게 나아갑니다. 항상 원한 속에서 사는 사람은 현명할 수 없지만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앞에 놓인 평온한 길을 볼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의미한 것 하나를 버릴 때 당신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평화의 빛이 점차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 현인은 크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어 보이고 크게 용감한 자는 약해 보인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관용의 힘에 대해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충분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할 때 삶은 저절로 가벼워지고 모든 위대한 일들이 점차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의 여정에서 보이지 않지만 매우 귀중한 자산이 있으며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 가치는 결코 퇴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용입니다. 옛사람들은 신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설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진리입니다. 돈, 명성, 지위, 모든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신용은 모든 관계를 구축하는 기초이며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자 각 개인의 품격을 재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은 신용이 없으면
사람이 천하에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재능 있으며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더라도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재능은 단지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듯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무게 있는 한마디 약속이 천마디 화려한 말보다 낫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협력할 때 안심이 되고 교제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때 굳건한 믿음을 줍니다. 업무에서 신용은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현명한 사업가는 돈 버는 데만 능숙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 직원, 그리고 고객과의 신용을 지킬 줄 압니다. 그들은 명성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하나로부터 구축되어야 함을 압니다. 한 번의 약속 위반이 수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 약속을 지키면 평생의 존경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옛말의 약속은 금이고 행동은 옥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이익에 따라 쉽게 휩쓸리는 현대 사회에서 신용은 더욱 귀하고 소중해졌습니다. 우정에서 신용은 바로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입니다. 좋은 친구는 많은 약속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갈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돕겠다고 말했다면 도와주십시오. 오겠다고 약속했다면 오십시오. 신뢰는 모든 진실한 우정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긴다면 신뢰의 균열은 다시 붙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나 편애 때문에 신용을 잃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것이며 신뢰가 한번 사라지면 모든 관계가 깨지기 쉬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결혼에서 신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은 신뢰가 있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아니거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그가 약속을 지킬 줄 안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사랑에서의 신뢰는 거창한 맹세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로부터 나옵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이 가볍게 여겨질 때 감정도 점차 메마릅니다. 사랑은 거리나 시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용 위반 때문에 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랑이 신뢰이며 신뢰는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압니다. 신용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약속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명예의 빚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일단 말을 뱉으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옛 현인은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 무거워 되찾기 어렵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약속에 항상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명예가 약속을 지킨다는 두 글자에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용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조만간 의심받고 멀어지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신용이 사람이 평생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함임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이 업무에서 신뢰받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삶에서 사랑받도록 돕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용을 잃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노자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고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용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임을 기억하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약속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할 때 사람은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도 신뢰를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며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 당신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신뢰와 존경입니다. 8. 야망을 감출 줄 아는 것. 현명함의 가장 섬세한 표현 중 하나는 자신의 야망을 숨길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망을 과시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 크게 말해야만 진취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옛 현인은 빛이 있으되 눈부시지 않고 행동이 있으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진정으로 통달한 사람은 결코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할수록 더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하며 진정한 성과는 항상 침묵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야망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항할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드러내면 당신은 감시의 중심이 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방해할 방법을 찾게 하며 심지어 당신과 협력하는 사람들조차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계획을 서둘러 자랑하지 않고 목표를 과시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행동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반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 야망을 감추는 것은 바로 주도권을 쥐는 기술입니다. 승진에 대한 열망을 너무 성급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상사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동료들에게 경계심을 사기 쉽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노력하고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군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능력이 부족할까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대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야망을 너무 드러내는 것은 때때로 위험한 덫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방해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듣고는 그것을 퍼뜨려 당신의 좋은 의도가 왜곡되게 만듭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꿈에 대해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며 아마도 자신의 평온함이 자신이 가는 길을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정이나 사랑에서도 자신을 위해 야망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멀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만큼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이른 과시가 다른 사람들을 뒤처지게 느끼게 만들고 질투심을 유발하여 감정을 무겁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우정과 사랑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더 나은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지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관계에서의 성숙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양측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부분을 남겨둘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야망을 숨긴다는 것이 꿈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바람에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도록 침묵 속에서 그것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비난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단련하고 꾸준히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강한 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현명한 자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본인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인내할 줄 알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반향은 실제 성과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으며 환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더 깊이 감출수록 그들은 더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옛 현인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큰 뜻을 품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야망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불꽃이지만 만약 통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함은 그 불꽃을 가슴속에 감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위의 모든 것을 태우는 대신 자신이 가는 길을 따뜻하게 비추도록 말입니다. 야망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침묵 속의 행동이 천마디 선언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단지 조용히 걸어 나오기만 하면 온 세상이 저절로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9. 시끄러움보다 평온함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세월을 겪을수록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영혼의 평온함임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박수갈채, 화려한 조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에 쉽게 휩쓸립니다. 하지만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밖의 모든 소라는 단지 표면의 파도일 뿐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내면을 키우는 깊은 바다입니다. 옛 현인은 몸을 닦기 위해 고요하게 살고 덕을 기르기 위해 검소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무의미한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업무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명성을 쫓고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들은 두드러지기 위해 건강, 시간, 심지어 도덕까지 기꺼이 맞바꿉니다. 하지만 성공의 짠맛과 단맛을 충분히 맛본 후 현명한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일할 수 있느냐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평온함은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없는 경주로 인해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올바른 속도로 걸을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제때에 멈출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당신은 이미 평온의 가장 큰 적, 탐욕을 이긴 것입니다. 관계에서 평온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논쟁이나 시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사소한 일로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승리의 말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압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를 가려 사귀며 험담하기 좋아하는 자와 거리를 둘 줄 알고 부정적인 대화로 가득 찬 자리를 피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것들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미소로 갈등을 해소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이 적을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진심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평온함은 먼 여행이나 비싼 취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조용한 아침, 책을 읽는 여유로운 오후, 또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끼는 가족 곁의 저녁. 경험 많은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이 우리가 천천히 살며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현재의 모든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때임을 압니다. 장자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온함은 바로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찾는 것을 멈추고 지금 존재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평온함을 선택한다는 것이 회피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아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분투하고 매일 노력하지만 마음속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풍파가 닥쳤을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조절하여 극복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이 밝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어떤 길이든 어둡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분투와 내려놓음, 노력과 휴식, 성공과 평온함 사이의 균형점을 유지합니다. 평온함은 또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부의 한 형태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혼자 앉아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시끄러운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의 인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충만할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기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평안합니다.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면에 중점을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온함은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고요할 때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서 있어도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끄러움보다 평온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가치, 즉 박수갈채나 인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 외에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을 때 평온함으로 측정되는 것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지혜의 정점, 즉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알며 현재의 모든 숨결 속에서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 줄 아는 영혼의 지혜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늘과 땅이 곧 넓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서 과거는 항상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영혼을 묶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기쁨, 지나간 성취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며 한때 행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추억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아물지 않은 상처, 잊을 수 없는 상실을 껴안고 결국 마음이 굳어져 평안이 깃들 곳이 없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과거가 마음을 지배하도록 계속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것은 쫓을 수 없고 다가올 것은 닦을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고 다가올 것은 여전히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등불처럼 비추어 우리가 감히 과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는 마치 저녁 그림자와 같아서 쫓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그림자를 쫓는 데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바로 눈앞을 비추는 빛을 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한때 추억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완의 사랑, 놓쳐버린 기회, 또는 미처 고치지 못한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심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고 창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는 등을 돌려 빛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살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가족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옛 현이는 매일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본래 무상하며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행복을 키울 수 없습니다. 어제의 고통 또한 현재를 덮는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계속 움켜쥔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가치와 다가오는 기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거나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히 진실을 직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끝났고 인연은 다했으며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기쁨이었다면 기억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마십시오. 만약 슬픔이었다면 귀중한 교훈으로 여기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고문하게 두지 마십시오. 옛 현이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얻는 것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잃으면 반드시 다른 한 가지가 찾아옵니다. 바로 과거의 상실이 현재의 새로운 것이 싹틀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들은 원망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 삽니다. 움켜쥘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고통은 커지며 결국 남은 생의 평안함까지 잃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히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잊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이야말로 살아야 할 날이며 내일은 여전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쓴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지혜로운 자는 붙잡지 않으며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혜로운 자는 서둘러 맞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이며 오직 마음을 현재에 두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한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를 껴안고 있는 사람을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자에 비유한다면 그들은 걸을수록 더욱 지치고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반면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짐을 땅에 내려놓은 사람과 같아서 문득 어깨가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평온하며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복 또한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하늘과 땅은 오직 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만 복을 내리며 잃어버린 것에 자신을 묶어두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기억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처 하지 못한 사과의 말일 수도, 온전하지 못했던 사랑일 수도, 미처 잡지 못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약 인연이 닿았다면 붙잡아도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만약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억지로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내려놓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정하거나 무감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나쁜 것은 교훈으로 삼되 그것들을 기억 속에 두되 마음속에 무겁게 두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기억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영혼은 마치 평온한 호수 표면과 같아서 하늘과 구름을 비추며 맑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과거는 아름답든 슬프든 이미 덮인 책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된 페이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이 덮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다른 장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이 오고 평안이 싹틀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더욱 쉽게 사로잡힙니다. 젊은이들은 깨진 사랑을 아쉬워합니다. 중년은 잘못된 결정을 자책합니다. 노인은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무심코 현재를 낭비하고 맙니다. 반면에 현재야말로 씨앗을 뿌릴 땅이며 미래를 위한 복을 만들 곳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오늘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내일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자신을 고친다는 것은 현재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 씨앗을 뿌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 내려놓음의 덕을 연습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끌어내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당신을 위로 올려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옛 현인이 가르쳤듯이 매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과 같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인생은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매일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매일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매일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매일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매일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길입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감옥을 짓고 그 안에 자신의 영혼을 가둡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질투합니다. 자신이 잊힌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원망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스스로 번뇌를 만든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번뇌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좁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넓으며 소인은 항상 걱정하고 옹졸하며 계산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마음이 넓을수록 삶은 더욱 평온해집니다. 따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가볍게 보입니다. 모든 일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지을 줄 알고 실수를 용서할 줄 알며 사소한 것을 넘어갈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관대함으로부터 기쁨은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인사, 소박한 식사 한 끼도 마음을 평화롭고 기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옛말의 바다는 100개의 강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넓어지고 산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비로소 높고 굳건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약 받아들일 줄 알고 마음을 열어 관용을 베풀 줄 안다면 더욱 굳건해지고 마음은 풍파 앞에서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따지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을 몸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따지는 것은 가족 간의 정에 금이 가게 합니다. 사회 밖에서 따지는 것은 친구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직장에서 따지는 것은 동료들이 피하게 만듭니다. 따질수록 결국 남는 것은 고독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항상 손익을 따지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아마도 한 글자 따짐 때문에 복을 잃는 광경을 적지 않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다툼으로 수십 년의 우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계산으로 피로 맺어진 가족의 정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단탄 다툼으로 상계에게 계산을 건 끼에게 그러니 삶의 수많은 갈등들, 만약 따지는 것을 조금 줄이고 관용을 조금 더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논쟁을 줄이고 한 번 더 인내한다면 가정은 평화롭고 감정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한 번 덜 따지고 한 번 더 관대해진다면 사회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옛 현인은 한순간 참으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가 넓고 하늘이 맑다고 했습니다. 참을 줄 알고 따지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복과 오랜 평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느냐에서 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으며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따질수록 복과 인연을 더욱 잃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따지는 습관은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더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따집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누가 월급이 올랐는지, 누가 승진했는지 따집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식사, 선물에서부터 칭찬 한마디까지 따집니다. 계속 따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점점 더 불만족하기 쉽고 화내기 쉬우며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친구가 등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종종 따지는 성격에서 비롯된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관대하게 살며 승패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항상 평온합니다. 그들은 과시할 필요도 쟁취할 필요도 없지만 모두가 그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평화로움, 가벼움에서 오며 승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기쁨입니다. 만약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관대함의 덕을 연습하고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아 당신의 마음을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삶이 본래 승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오랜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넓은 마음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따지는 사람은 손익만 보게 되므로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따지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꽃이 피고 삶이 밝게 보입니다. 따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복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며 영혼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 현인이 우리에게 남긴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 중 하나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자신의 관점만이 옳고 자신이 선택한 길만이 표준이며 자신의 생각만이 현명하다고 고집하는 완고한 시선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마치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둔 자와 같아서 창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결코 고개를 돌려 밖의 빛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편견을 무겁게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편견은 본래 아집, 즉 너무 큰 자아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을 때 경청하고 받아들일 공간은 점차 막혀버립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진리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마치 우물 바닥에 서서 고개를 들어 좁은 하늘만 보고는 그것이 광활한 우주 전체라고 착각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 시선은 마음을 좁히고 지혜는 그로 인해 닫힙니다. 편견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청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며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지혜가 진정으로 열립니다. 감히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고개를 들어 넓은 하늘과 땅, 가득한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는 깊이 생각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큰 지혜는 종종 겸손함으로 나타나며 받아들일 줄 알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더욱 현명해지며 자신의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강요하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군자는 의견이 같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지만 소인은 겉으로는 아첨하며 동의할 뿐 마음속에는 화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입장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할 줄 알고 조화롭게 살 줄 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은 부드러움 속에서 입장을 지키는 사람이며 원칙은 있지만 고집하지 않고 이치는 있지만 지혜를 좁은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편견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배울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인연까지도 잃게 됩니다. 편견은 종종 판단을 낳고 판단은 분열로 이어지며 분열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편견을 가지면 갈등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친구 사이에 각자가 편견을 품으면 우정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사회에서 성별, 직업, 지위에 대한 편견은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불공정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교제할 수 있고 누구와 이야기하든 공감대를 찾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위해 경청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많은 좋은 인연을 엽니다. 그것이 복덕이며 지혜이며 인간의 정을 키우는 고요한 힘입니다. 옛 현인은 경청할 줄 알면 지혜가 넓어지고 자신의 견해에 고집하면 지혜가 얕아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아마 당신과 저도 편견 때문에 무너지는 삶의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여 금이 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아 희미해진 우정들이 있습니다. 자신 외에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견의 고통은 바로 스스로 거리를 만들고 스스로를 사랑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견을 내려놓는 기쁨은 다릅니다.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종종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화합과 개방성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수록 더 밝아지고
갈수록 더 멀리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감히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집니다. 편견을 내려놓으면 지혜는 마치 좁은 화분에서 막 벗어나 햇빛을 맞이하는 꽃처럼 활짝 핍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편견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지역, 직업, 외모, 성별에 대해 쉽게 편견을 가집니다.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에게 편견을 가집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편견을 가집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편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편견은 무심코 거리를 만들고 불공정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급한 판단, 이해가 부족한 비판을 봅니다. 모든 것이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로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는 것의 가치를 분명히 봅니다. 마음을 열 줄 알고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사랑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으며 관용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준장고 감에 고운이 많은들과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쉽게 어울리고 좋은 가족의 우정, 동료애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옛 현인은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은 입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보다 지혜를 위에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하나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류, 경청, 그리고 배움 속에서 확장됨을 압니다.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은 지혜가 밝습니다.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지혜가 어둡습니다. 완고한 시선 하나가 진리의 빛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넓게 열고 지혜를 밝게 하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게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훈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삶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고 영혼은 평화로우며 지혜는 점차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큰 복입니다.